발리 공항 택시 안. 카드 단말기에서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거절. 대기업 보험사 부장이라는 자가 당황해서 지갑을 뒤집었고 교사 출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들은 제 딸에게 문자를 보냈었죠. 집이나 지키고 있어. 개처럼. 한복 만드는 평범한 엄마라고 무시했던 저를 기억하시나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했던 이 한복집 아줌마가 누구인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신다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되돌려 5개월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종로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서 30년째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살 박순자입니다. 토요일 오후마다 딸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32살 딸아이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제 곁에 앉아 바느질을 배웠죠. 5년 전 대한생명보험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최민수와 사내연애 끝에 결혼했고 시댁 눈치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목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혜야, 그거 어디서 다쳤어? 문에 부딪혀서요. 괜찮아요, 엄마. 딸은 시선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전 알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딸의 카드를 또 빼앗아 갔다는 것도, 명품백 사는데 썼다는 것도.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지갑이 텅 비어 있는 걸 봤으니까요.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우이 최유진. 월급이 적지 않을 텐데 늘 딸의 돈으로 명품을 샀습니다.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어느 날 딸이 화장실에 가더니 한참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크를 했더니 물소리로 울음을 감추는 게 들렸어요. 나중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지혜가 청소를 너무 대충 해서 우리 민수가 화장실에서 좀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작은 부분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전직 중학교 교사라는 그 여자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때까진 참았어요. 네,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사부인이 전화했습니다. 사돈 어른, 친척 모임에 입을 한복 좀 만들어 주세요. 선물로 해주실 거죠. 식구끼리 돈 받으면 그렇잖아요. 아, 천은 제가 골랐어요. 토요일 딸이 천을 가져왔습니다. 싸구려 폴리에스터였어요. 30년 경력에 이런 천으로 만들라니. 딸은 아무 말 없이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도 눈물을 참는 것도 모른 척했죠. 현명한 아이였으니까요. 엄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견디는 딸. 딸 아이가 스스로 뱉어내길 바랐죠. 전 그날도 바늘을 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턱에는 이를 악물어서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딸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부인이 코를 막았어요. 어머, 한복 냄새인가요? 창문 좀 열어야겠어요. 신우이가 제 옷을 훑어봤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집은 교육자 집안이라 격식을 차리거든요. 다음엔 좀 더 괜찮은 옷 입고 오세요. 딸은 부엌에서 혼자 10명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화상 자국이 보였어요. 어이가 없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식사 중 민수가 전화를 받더니 나갔습니다. 여보, 회사 일로 나갔다 올게. 토요일 저녁 8시에 회사 일이라니. 민수가 나간 뒤 사부인이 말했어요. 우리 민수는 부장이라 바빠요. 지혜야, 너는 남편 뒷바라지 좀 더 잘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니. 미친 거지요? 며칠 뒤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수 씨 법인카드 명세서에 강남 호텔, 고급 레스토랑이 너무 많아요.
증권사 독촉장도 오고 제 명의로 대출도 생겼어요. 대화 좀 해봐야겠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한복을 만들어 보냈는데 다음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댁 친척들이 제 한복 보고 싸구려래요. 시어머니가 동대문에서 산 거라고 하셨대요. 명품을 몰라보는 사람들이라 답답해요.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한복집으로 왔습니다.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잠이 안 와서 병원 갔어요. 딸이 시선을 돌릴 때 약국 가서 약에 대해 물었더니 항우울제였습니다. 지혜야, 이혼해. 엄마가 다 책임질게. 엄마, 전 괜찮아요. 제가 좀 더 현명해지면 되니까 조금만 더 견뎌볼게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텅 빈 공허함만 보였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지만 결정타는 지난주에 날아왔습니다.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울음이 묻은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가족들이 발리로 가족여행을 간대요. 근데 저는 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가족끼리만 가는 거래요. 저는 집이나 지키래요.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5년 동안 가스라이팅 되었는지 침착했어요. 전화를 끊고 2분쯤 지났을 때 딸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민수가 딸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5박 6일로 발리 다녀올 거야. 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청소 깨끗이 해놓고 강아지 밥 시간 맞춰서 챙겨. 우리 돌아올 때까지 신경 쓸 일 만들지 마. 걔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 알겠어? 걔처럼 일하니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음 카톡이 또 왔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시어머니 민지 없이 가니까 속 시원하다. 구질구질한 거 안 봐도 되니까. 시누이 키읔키읔키읔 맞아 엄마. 동대문 시장 같은 촌스러운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좋아. 민수 그러니까요.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만 편하게 즐깁시다. 저는 그 문자들을 3번 넘게 읽었습니다. 걔처럼 동대문 촌스러운 거 우리 가족끼리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전 7시 종로 뒷골목 3층 건물로 향했습니다. 제 비밀 사무실이었죠. 벽면에 낡은 액자를 치우고 대형 금고를 5년 만에 열었어요. 강북 건물 5채의 등기부등본. 이제 1,000억 가치. 현금 400억. 저는 서류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움직이자. 지금 당장.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위 가족 항공편 확인해. 발리 도착하는 즉시 지켜봐. 그리고 민수명의 법인카드 전부 도난신고 접수해. 알겠습니다. 대한생명보험 본사에 맡긴 예치금 500억. 오늘 오전 9시 정각에 전액 인출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겨. 회장님, 그럼 최민수 부장의 실적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민수, 최부자, 최유진. 제 딸을 개취급한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딸이 사랑한 그 자식에게 충분히 인간될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남은 건 딸아이의 상처뿐이라니. 딸에게 미안해서 더는 못 참습니다. 발리 공항 입국장. 김 실장한테서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최민수 일행이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장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시누이는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드디어 발리. 가족들과 힐링 타임. 가족들이라고요?
제 딸은 가족도 아니라는 거죠. 1시간 후 김 실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는 중입니다. 카드는 20분 전 전부 도난 신고 완료했습니다. 어떤 카드도 사용 불가능합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좋아. 계속 보고해. 5분쯤 지났을 때 김 실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택시 기사가 카드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거절되었습니다. 민수 반응은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절될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는 목소리였어요. 이상한데? 이 카드도 안 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최민수, 너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어머니, 잠깐만요. 이 카드는 분명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현금으로 겨우 택시비를 냈습니다. 세 사람이 주머니를 다 털어서요. 이제 현금도 거의 없습니다. 호텔 예약은 민수명의 카드로 예약되어 있었는데 도난 신고된 카드라 자동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네. 그때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가게로 갈게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일하고 싶네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많은 걸 정리하고 해결하자. 30분 후 김 실장이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호텔 리셉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민수가 리셉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좋아. 영상 확보해둬.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국 언론사에도 제보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대한생명보험 본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500억이 인출되었다는 기록이 보였어요. 민수의 실적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500억으로 떨어진 거였죠. 본사에서는 이미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거액 고객 이탈 사유 조사, 담당 부장 긴급 소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최민수, 이제 시작이야. 발리에서 호텔도 없이 떠돌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회사에서도 쫓겨나 있을 거야. 감히 내 딸을 개 취급한 대가를 똑똑히 치러라. 김 실장한테서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최민수 일행이 호텔 밖 벤치에 짐을 쌓아두고 앉아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3시간째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배는 안 고프나? 시어머니가 계속 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민수 일행이 호텔 옆 오션뷰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장, 레스토랑 매니저한테 미리 연락해뒀지? 네, 계산 시 바로 경찰 신고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크 3개, 랍스터, 샴페인 2병, 총액 $520입니다. 현금은 $20뿐입니다. 저는 실시간 영상을 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랍스터를 개걸스럽게 먹고 신우이는 샴페인을 벌써 2잔 비웠습니다. 제 옆에서 딸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요. 보고 싶지 않네요. 곧 알게 될 거야.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민수가 자신만만하게 카드를 꺼냈어요. 찰칵. 거절. 다른 카드. 거절. 또 다른 카드. 거절. 지갑에서 카드 5장을 전부 쏟아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 최민수, 너 뭐 하는 거야?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현금은 있으십니까?
$20가 전부였죠. 죄송하지만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인 대한생명보험 부장입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이미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발리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무전취식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조용히 하세요. 찰칵, 찰칵, 찰칵. 세 사람의 손목에 차례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주변 관광객들이 핸드폰을 꺼내 촬영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시작이야. 엄마, 저 사람들 한국에 돌아와도 끝난 거죠? 응. 회사에서 이미 비상이 걸렸을 거야.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한생명보험 본사 감사팀장이었어요. 회장님, 최민수 부장 긴급 소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횡령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수, 내가 내 딸한테 한 짓을 이제 똑같이 돌려받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김 실장한테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발리 경찰서 머그샷이었어요. 최민수, 번호판을 목에 걸고 정면을 응시하는 얼굴.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때 보았던 그 잘난 척하던 보험사 부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최 부자. 화장이 번진 얼굴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전직 교사라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범죄자의 얼굴만 남아 있었죠. 신우이 최유진.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이었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도 없이 맨 얼굴로 찍힌 사진이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 정말 비참하네요. 딸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김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유치장 내부 상황입니다. 세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싸우는데? 시어머니가 민수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카드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소리치고 있고요. 신우이는 오빠 뺨을 때렸습니다. 오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위기가 오면 깨지는구나. 오후에 김 실장이 긴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한국 언론에서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이 뭔데? 대기업 보험사 간부 발리서 무전취식 체포. 머그샷 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입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보험사 부장이 무전취식이라니 키읔키읔키읔. 저 사람 우리 회사 아니야? 대한생명 맞네. 와 창피하다 진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는 한국에 돌아와도 사회생활 못하겠네요. 그게 내가 5년 동안 당한 거야. 이제 저 사람이 당할 차례지. 저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까? 박순자입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민수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있죠? 사실 그 건물 제 페이퍼 컴퍼니 소유거든요. 전세 계약 해지하고 명도 소송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김 실장, 최 부자 씨가 사는 송파 아파트 전세 보증금 10억, 채권 가압류 신청해. 무슨 명목으로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다단계 사기로 피해 입힌 사람들 있잖아. 그 피해자들 명의로 가압류 걸어.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게. 알겠습니다. 최민수, 최 부자, 최유진. 너희들이 꿈꾸던 가족여행이 지옥여행이 된 기분이 어때? 이제 한국에 돌아와도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명예도 없을 거야. 내 딸을 개 취급한 대가를 똑똑히 치러라. 일주일 후 김 실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벌금 $500 내고 풀려났습니다. 누가 돈 냈어?
한국 영사관에서 긴급 지원했다고 합니다. 내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좋아. 한국이 진짜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 민수 일행이 나오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민수 부장님, 발리에서 무전 취식 체포 사실 맞습니까? 회사 법인카드 횡령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달아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가리며 소리를 질렀고 신우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녁 뉴스 메인이었습니다. 이틀 후 대한생명보험 본사 징계위원회. 회장님 파면입니다. 500억 고객 이탈 책임,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횡령 의혹. 삼진 아웃입니다. 좋아. 그날 오후 민수는 강남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녁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등기우편이 왔어요. 뭔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서래요. 우와.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잘했어, 지혜야. 이제 내 인생 찾는 거야. 네, 엄마. 그런데 오빠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당연하지. 그게 삶의 대가야. 사흘 후 명도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45일 이내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혜야, 제발 장모님한테 부탁 좀 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집이라도 살려달라고.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오빠, 자업자득 이구요. 전화 끊을게요. 딸이 스스로 끊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해졌구나. 같은 날 시어머니한테도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송파 아파트 전세 보증금 10억 원,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명의로 채권 가압류. 보증금 회수 불가능. 시어머니가 딸에게 울면서 전화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최민수, 최부자, 최유진. 너희들은 이제 모든 걸 잃었어. 직장, 집, 돈, 명예, 가족. 그리고 제 딸도. 1년 후 가을. 종로 시장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이 섰습니다. 3층짜리 한옥 스타일 건물이었고 1층에는 한복 갤러리 카페가 자리 잡았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녀의 30년 한복 이야기. 오픈식 날 동대문과 종로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축하 화환이 가게 앞을 가득 메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어요. 저는 검은색 맞춤 한복을 입고 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딸 지혜도 직접 만든 분홍빛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꿈만 같아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 딸,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카페 안에는 딸이 직접 디자인한 현대식 한복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난 작품들이었죠. 손님들이 하나하나 만져보며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예쁘네요. 누가 디자인했어요? 저희 딸이 만들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회장님, 최민수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출소는 2년 후입니다. 시어머니는? 최부자 씨는 다단계 사기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집도 잃고 현재 달동네 쪽방에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신우이는? 최유진 씨는 파산 신청 후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 거지.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딸과 단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5년 동안 참았던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내가 참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 때문에 참았던 거잖아. 하지만 당연한 희생은 없어. 맞아요, 엄마.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종로 시장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30년 전 월세 50원도 없어서 빌려야 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참 멀리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승리는 돈이 아니었어요. 제 딸이 다시 웃게 된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